자, 이번 시간에는 애국 계몽 운동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국 계몽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을사늑약 체결한 다음, 을사늑약이 1905년이죠. 체결한 다음에 관료 지식인들이 점진적 실력 양성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점진적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이 나왔죠. 첫 번째가 우리 온건기아파, 두 번째가 광무개혁대 구본신참, 그리고 애국계몽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력 양성이라는 것, 실력 양성, 실력을 양성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국권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일제라든지 서양 열강의 어떤 간섭을 받는 것은 뭐냐? 실력이 약하다. 우리가 실력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의 간섭은 그리고 침략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권 회복을 위해서는 실력을 쌓아야 된다. 그러니까 선 실력 양성입니다. 선 실력 양성 후 독립이죠. 뭐라고요? 선 실력 양성 후 독립입니다. 먼저 실력을 양성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독립을 하자. 이게 이제 애국계몽 운동의 주 모토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제 동시에 진행되고 있던 우리가 배웠던 항일의병이 있지 않습니까? 항일의병은 다릅니다. 실력 양성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선 독립이죠. 선 독립 그리고 후 실력 양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릅니다. 모토가 그죠? 예. 그래서 차이점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애국 계몽운동 단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과정은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세요. 보안의 보국 안민의 줄인 말이죠. 보안. 1904년입니다. 일제 항무위 개강권 요구를 철회시키게 되는 거죠. 농광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일본 놈들이 이제 항무위 개강권을 이제 토지를 침탈하기 위해서 이거 이제 빌미죠. 어떻게 보면 핑계인데 황무지 개강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거를 약탈하려고 했지만 보안회가 나서가지고 이거를 철회시켰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경제 침탈의 어떤 욕구를 막아낸 그 유일한 그런 운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어받은 것이 바로 헌정연구회입니다. 헌정연구회는요 의회 설립을 통해 가지고 입헌 정체 수립입니다. 입헌 정체입니다. 입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요 헌하고 요 헌이 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일제 탄압으로 활동이 중단되고 이걸 이어받은 것이 대한자강회입니다. 스스로 강해진다. 실력 양성이죠. 자, 전국에 지회를 설치하고 월보는 교과서에 보면 월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월보 월에 만든 잡지라 보면 되겠습니다. 월마다 만들어진 잡지. 요거를 가능해가지고 이제 계몽 수단으로 이제 삼았던 거죠. 교육 실현과 산업 육성을 통해서 국권수 운동을 전개한다. 국권수 운동. 그리고 이후에는 고종 강대퇴위 반대 운동 여기까지도 이제 나서게 되고요. 이제 1907년이죠. 여기 1907년에 6년 7년까지 간다는 거죠. 일체 탄압으로 그 해에 해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다음에 교과서에 보시면 대한협회라고 있습니다. 대한협회까지 가는데 대한협회 때는 일본인 고문까지 두게 되고요. 이거 이제 나중에는 1910년대 이후 10년대 이후에는 친일화 대입입니다. 친일화. 그러니까 이것이 애국 계몽운동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여러분. 실력 양성이라는 게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사회 진화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약육강식을 인정하고요. 우성열패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강한 자가 약한 자에 의해서 먹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력해봐도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실력을 쌓으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강함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는 것이 바로 사회 진화론의 한계점입니다. 신민으로 가겠습니다. 신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죠? 시험에도 나왔었습니다. 자, 결선은 안창호, 그죠? 도산 안창호, 양기탁, 우리 대한매일신보를 만들었던 베델 양기탁, 그죠? 그다음에 이동희, 이는 나중에 무장투쟁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비밀결사 형태라는 거, 일본이 알면 큰일 나죠. 네. 그리고 목표는 중요합니다. 공화 정체를 주장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국권 회복, 공화 정책 두 가지입니다. 국권 회복과 공화 정책, 근대 국가 지향했고 실력 양성을 추진하면서 무장 독립 전쟁까지 갔다. 이 사람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신민회는 애국 개몽 운동 단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신민회 또한 그 출발은 뭐였다는 거죠? 실력 양성이었다는 겁니다. 실력 양성에서 추진했지만 이 실력 양성을 추진하다 보니까 한계가 보이는 겁니다.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 양성만으로는 독립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뭘 준비해야 되겠다. 무장 독립을 무장이라는 얘기는 총칼로 무장을 해서 총칼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 싸워서 독립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진리의 양성의 한계를 통해서 이걸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 준비까지도 해갔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구체적 활동을 보겠습니다. 요 두 개가 실력 양성입니다. 실력 양성. 요게가 바로 뭐냐면 무장 독립 투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성학교, 오산학교, 그렇죠? 대성 안장우, 오산학교, 이성훈, 민족교육 실시했고 태역서관 이게 출판업과 서점 이런 걸 보시면 돼요. 자기 회사는 자기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민족 산업 육성, 그러니까 민족 교육이나 민족 산업 육성이라는 것은 실력 양성입니다. 그렇죠? 실력 양성. 그런데 무장 독립은 남만주에 신흥 강습소를 설립해서 국외 독립군 기지 건설을 추진하였다. 국외에 나라 밖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다. 나라 밖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내용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게 신한촌. 자, 그냥 기지라고 하는 것은요. 기지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지역에서 일단 주민들이 살아야 되고요. 이 주민들 중심으로 군대가 조직이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의 기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기본적으로 뭐가 형성이 되어야 되냐면 마을이 형성돼야 됩니다. 마을이 형성되고 이들 마을에 주민들이 와야 되고 이 주민들이 어떤 경제에 참여를 해야 되고 이 경제 참여를 통해서 어떤 자본이 형성이 돼야 되고 이 자본을 가지고 군대를 조직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신한촌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의 어떤 기지를 건설하는 게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대표적인 이제 엄청난 돈을 이 신한촌을 건설하는데 투자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회영 선생입니다. 이회영 선생과 육형제 이분들이 엄청난 돈을 퍼부어가지고요 전 재산을 털었다 그러죠. 그래서 신한촌을 건설하는데 노력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어디에 가면 있느냐면 몇 페이지에 있냐면 네 140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자 서강도 남만주죠. 아까 남만주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까 봤을 때 남만주라고 했죠. 남만주에 그렇죠. 삼원보 중심으로 신민의 회원들 중심으로 개척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국외 독립 운동 기지라는 것이죠. 이게 조직이 되고 나중에 신흥 강습소가 설립이 되고 이게 나중에 신흥 무관학교로 개편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 이게 혹시 이후에 대학교로 연결되는데 그 정신이 어느 대학교인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경희대입니다. 그렇죠? 지금의 경희대학교가 신흥 무관학교의 정신을 개성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태권도 학교가 대단히 유명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는데 이게 해체되게 됩니다. 일제가 날조한 백오인 사건. 이 안명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안명근이 독립운동 그러니까 이제 안정군의 사촌인데요. 독립운동 자금 모금을 하다가 이제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데라우치 총독이죠. 그때 총독이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는 건 아니냐라고 이제 몰려가지고 한 600여 명이 잡히거든요. 그 중에서 온갖 고문을 받다가 자백 한 105명만 105명만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105인 사건이다 이랬는데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신민의 단체가 이제 들통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해체되게 됩니다. 항일 언론 활동을 보겠습니다. 대한매일신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베델 양기탁입니다. 황성신문 시일야 방성대고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황성신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채보상 지원하여 국채보상운동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국채보상운동. 자 그리고 의의와 한계를 보면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근대의식을 고양시키는 거 맞아요. 그리고 산업 육성을 통해서 경제적 자립을 추구했다는 것도 맞습니다.
대표적인 자기 회사라든지 그죠 태극서관 이런 걸 통해서 산업을 육성한 것이죠. 그리고 한계를 보면 사회 진화론을 수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 진화 한계점은 선생님 아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적자 생존. 그렇죠? 그 진화론을 우리 사회에 적용을 시킨 거예요. 스펜서라는 사람이 사회 진화를 주장했었는데 역시나 이제 적자 생존이죠. 약육강식. 그렇죠? 이를 수용한 일부 지식인이 경제적, 문화적 실력 양성에만 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일부 단체는 이제 친일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의병투쟁에 대단히 비판적이었거든요. 같은 독립운동의 방법만 달랐을 뿐인데 이걸 철저하게 비판하는 이런 것도 이제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의병운동, 애국 계몽운동 세력이 의병운동의 한계를 뭐라고 짚었느냐라는 게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게 뭐 학술이 부족하다, 전략과 무예가 갖춰지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 오합지중이다, 뭐 이런 걸 병졸 이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병투쟁을 비판하고요. 경제, 문화적 실력 양성에만 주력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대부분이 친일화되어가는 그런 한계점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애국계몽운동 마치겠습니다.